법률행위 해석. 아까 확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행위, 행위의 해석 문제. 요거는 해석을 통해서 확정시킨다. 14개. 법률행위 해석은 다른 말로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우선은 법률행위 해석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법률 문제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상고 이유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재판은 3심제거든요. 1심. 1심은 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양산은 어디 관할이에요? 울산 아닙니까? 울산 지방법원, 부산 고등법원, 서울의 대법원, 요렇게. 자, 1심에서 갑이 졌어, 패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심으로 다시 갑이 올라갑니다. 또 3심에 재판을 받습니다. 3번을 받을 기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심과 2심은 뭐를 재판하느냐? 사실과 법률 적용을 재판합니다. 그런데 3심은 사실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법률을 적용을 제대로 했냐, 요것만 재판합니다. 그럼 2심까지는 법률보다는 사실 확정에 그 사건이 정말 있었느냐, 증거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1심, 2심을 사실심이라 하고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심에서 박살이 났어, 2심으로 다시 한다. 요거를 항소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항소. 발음해 보세요. 그래. 황소하는 사람이 있어서 황소가 아니고 항소. 2심에서 3심은 상고라고 합니다. 상고.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 문제가 사실 문제로 봐버리면 여기서 끝입니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다, 법률 문제다, 법률 문제. 그래서 3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3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상고 이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크게 봤을 때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이 있고, 이 두 개로 도저히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보충적 해석을 합니다. 자, 보충적 해석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두 개만 딱 기억하십시오. 계약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해석 방법이고, 보충적 해석으로 해결한 사건 제목만 기억하십시오. 후유증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후유증 사건이 뭔데요? 알면 다친다, 다쳐. 그냥 후유증 사건 이렇게 하면 기억해라. 그래서 후유증 사건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해석? 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해결한 사건 제목이 뭐라고? 후유증 사건. 그렇게.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에게 지금 정여를 합니다.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정여를 기준으로 보면은 갑을 정여자, 을을 수정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여 속에 들어있는 갑의 의사표시,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갑을 표의자,
을을 상대방. 이게 뭐야? 뭐라고? 표의자 상대방.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갑의 머리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표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의사는 A인데 표시는 B로 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한다. 만약에 일치하면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생기니까. 근데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의사대로 효력을 주느냐 표시된 대로 주느냐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의사대로 해석을 한다. 이거를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자연적 해석.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한다. 규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해버리면 의사대로 효력을 주잖아요. 정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여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 을은 권리를 취득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지. 그래서 을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을 보한다. 갑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의자를 보하는 해석이 뭐라고? 자연적 해석. 그럼 표시대로 이제 해석합니다. 자, 의사는 없지만 계약서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효력을 주라 하니까 정여는 유효가 됩니다. 유효가 되면 을이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서 이때는 을을 보하는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에 적용, 상대방이 있는 법률 행위에 적용됩니다. 자, 이 그림은 상대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을이 있잖아요. 이걸 뭐 상대방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을은 뭐 인간도 아이가.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요로 처리한다고. 표시된 대로 정여는 유효, 을이 권리를 취득.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으면 주로 상대방이 있잖아요. 우리 거래할 때, 그죠? 그래서 판사는 계약서대로 판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계약서대로. 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상대방이 분명히 있는데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별 4개라고. 상대방이 있어도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의사대로 해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보면은 의사하고 같은 말이 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진이.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내심적 효과 의사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렇게. 진의대로 효력을 주라, 의사대로 주라, 내심적 효과 의사대로 주라. 이거를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째는 표의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했을 때는 의사대로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일치했을 때. 자, 이거를 우리는 그 유명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한번 읽어보세요. 잘못된 표시라도 해가 없다. 이게 95년도 판례가 나온 다음에 사법고시에 3번, 우리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하다고. 자, 두 번째는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 을이 알았을 때도 의사가 일치하는 것처럼 처리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이미 알았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3가지.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상대방이 없을 때,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가 일치할 때, 또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을 때, 표의자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어렵게 나오면 이걸 물어버리면 박살납니다. 박살. 자,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몇 개다? 4개.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있지만 의사가 일치하거나 의사를 알았거나 의사를 알 수 있었는 경우 4가지. 자, 지금부터 오표시 무효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하고 Y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긴 꼬라지가 똑같아. 면적도 똑같고 옆에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10번지고 10-1번지야. 굉장히 헷갈립니다. 갑하고 을은요, 매매를 하는데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무슨 토지? X 토지. 자, X 토지로 매매하기로 의사를 일치했는데 깜빡하고 계약서에는 뭐를 Y 토지로 계약서에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갑과 을은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했는데 무슨 토지를 계약서에 적었다? Y 토지.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럼 의사대로 X 토지에 계약이 성립되냐, 표시된 대로 Y 토지에 성립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면 원칙이 뭐라고? 규범적 해석을 합니다. 그럼 규범적 해석을 하면은 표시된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Y 토지의 매매가 성립하고 X 토지는 불성립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을 앞으로는 무슨 토지가 등기될까요? 벌써 썼다 써서 Y 토지. 왜 Y 토지가 등기될까요? 등기는 등기관이 하죠. 등기관은 계약서를 보고 합니다. 계약서는 뭐로 되어 있다? Y 토지. 이렇게. 자, 그러면 Y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고 Y 토지가 등기됐으니까 을은 Y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죠? 자, 갑은 Y 토지를 날렸고 을은 Y 토지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갑과 을의 의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원래는 X 토지를 팔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지만은 규범적 해석을 해버리니까 갑과 을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Y 토지가 변동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대법관들이 모여서 보니까 표시는 Y로 했지만, 그죠? X 토지로 매매하기로 의사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해주자. 요게 판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해주니까 이제 거꾸로 되겠죠?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고 Y 토지는 성립되지 않고 등기는 Y 토지로 됐고 요 사건을 딱 머릿속에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자,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표시했죠. 자, Y 토지로 잘못 표시했지만, 그죠? 자연적 해석을 함으로써 일치된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를 성립시켜 주니까 갑과 을에게 피해가 있다 없다? 없다. O 표시해도 피해가 없으니까 O 표시 무효의 원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Y 토지로 잘못 표시해도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니까 갑과 을이 원했던 대로 된다. 피해가 있다 없다? 없어. O 표시 무효의 원칙.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를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처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1번 물음이 어떻게 나오냐. X 토지와 Y 토지 중에서 어느 토지가 물권 변동이 일어날까요? 지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즉 소유권이 뭐가 넘어가냐 이 말입니다. 자, X 토지하고 Y 토지하고 이 상태에서 자,
계약은 X 토지에 성립됐고 등기는 Y 토지가 됐습니다. 그럼 X 토지와 Y 토지 중에서 을로 물권 변동, 즉 소유권이 넘어가는 토지는 뭘까요? 대답을 아는 거 보니까 전부 천재만 모여있다. 대답 아는 게 답이거든. X, Y 이래 보면은 틀렸다. 자, X 토지는 어떻습니까? X 토지는 매매는 성립되어 있지만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Y 토지는 어떨까요? 등기는 됐지만 매매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의무효로서 말소 대상입니다. 소유권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 그래서 둘 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간단한 걸 가지고 눈이 둥그라이가 쳐다보고 있노. 신경 쓰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고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고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Y 토지가 차고 취소가 될까요? Y 토지.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있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자, Y 토지는 매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취소 대상 자체가 없잖아. Y 토지는 매매가 있다 없다? 없어. 취소 대상이 있나요? 없어. 성립이 돼야 취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Y 토지는 차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X 토지. 자, X 토지는 매매는 성립됐잖아요. 그럼 취소 대상은 있어요. 그런데도 차고 취소는 안 됩니다. X 토지 뭘까요? 차고가 없습니다. 자, 차고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라. 자, 갑과 을의 의사와 달리 표시된 대로 잘못 성립이 된 것을 차고로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사와 달리 표시된 대로 잘못 성립되는 것을 뭐라고? 차고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는 잘못 성립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갑과 을은 자기 의사대로 매매가 성립됐기 때문에 차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차고 자체. 그래서 X 토지는 차고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둘 다 차고 취소는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Y 토지는 왜 차고 취소가 안 된다? 취소 대상이 없으므로. 자, X 토지는 왜 차고 취소가 안 된다? 취소 대상은 있지만 차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 세 번째. 그럼 이 경우에 X 토지하고 Y 토지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Y 토지부터 할까요? 자, Y 토지는 매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매매도 없는데 등기됐죠? 불법 등기입니다. 원인무효의 등기입니다. 말소됩니다. 말소. 그래서 Y 토지는 뭐가 된다고? 등기 말소. 등기 말소가 돼가지고 당연히 갑으로 복귀됩니다. 복귀. 이렇게. 자, X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X 토지. 자, X 토지는 매매가 있죠? 자, X 토지 매매는 있는데 등기만 안 했잖아요. 그럼 을은 갑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X 토지는 뭐?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이 올해 합격으로 끝날 수 있냐 없냐는 그 과목이 어렵다 쉽다 이게 아니고 흥미가 있다 없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들어보고 좀 어렵지만은 좀 땡긴다 싶으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 개도 재미없다 미치겠다 이래 되면 위험하다 제가 봤을 때. 처음 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온 사람. 쉽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어렵기는 다 어렵지. 근데 흥미가 좀 있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흥미가 없으면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첫 시간부터 시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은 언제 마치고 계속 시계 보고 또 졸기도 하고 그죠? 지독하게 시간 안 가. 근데 흥미가 땡기면은 그 어느새 그냥 수업 끝났네 집에 가야 되네 이래 돼야 된다고 사람이. 아시겠죠? 그게 기준이다. 미리 이야기해 준다. 자, X 토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X 토지는 매매가 있기 때문에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이전 등기 함으로써 의리 소유권 취득한다. Y 토지는 뭐요? 매매가 없기 때문에 등기 말소를 해서 갑으로 회복시킨다. 이렇게 끝나요. 자, 오늘은 눈이 맑아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Y 토지가 말소되기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다시 팔았습니다. 5월 1일 날 이렇게 병 앞으로 Y 토지가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은 역시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숨쉬라 숨쉬지 마라. 숨쉬지 마라. 선의하기로 나누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렇게 또 묻는단 말이에요. 그 민법은 제3자 빼면 시체야, 시체. 자,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냐는 앞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앞에가 권리자 같으면 무조건 취득. 무권리자 같으면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자, 이 사람은 Y 토지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지. 매매도 없는데.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느냐 그걸 봐야 돼. 제3자 보호규정이 있을까요? 없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밖에 없어.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차고 사이 간과 그밖에 없다니까. 일단 나머지는 제3자 보호규정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이래 됩니다. 따라서 Y 토지는 말소, 갑으로 회복.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할 것도 없는데 계속 억수로 할 것도 있는 것처럼 눈치를 그래 보지 마라. 57페이지. 자, 4번에 보시면 해석의 표준 찾았나요? 자, 거기는 순서만 기억하세요. 양괄호 2번에 목적의 목, 3번에 사실행 관습의 사, 뒤로 넘겨보시면 임의규정의 임, 신의성실의 신. 읽어봐라. 목사, 임신. 요 순서대로 해석을 해주라고 말입니다. 뭐라고? 목사, 임신. 목사님이 하도 열심히 설교하다가 임신됐다. 그렇게 기억해라. 목사, 임신. 미안합니다. 시험 대고 봐야지. 목사, 임신. 자, 59페이지 비진이 표시하겠습니다. 비진이 표시. 자, 제목이 뭐라 돼 있나요? 진이 아닌 게 내나 줄여서 비진이 표시라 합니다. 비진이 표시. 자, 우선은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진이가 뭐냐? 진이는 같은 말이 의사, 생각, 그러나 희망은 아니다. 이렇게. 요것 때문에 지문의 기출이 3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이는 생각이다, 희망이다? 생각. 그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너무 쉽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갑이라는 사람이 정여를 희망하지는 않았지만 정여할 생각으로 정여를 했다.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이렇게 묻는다고. 그 국어가 안 된다 봐라 이게 물으면. 자, 다시 한번. 진이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 희망이다, 생각이다? 생각이 있으면 진이라고. 비진이가 아니고 진이라고.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정여할 희망은 갖지 않았으나 정여할 생각으로 정여의 표시를 했다.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그게 답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진정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뭐라고? 진정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진이란 뜻은 희망이 아니고 생각이다. 이거 가지고 지문을 굉장히 많이 낸다. 주의할 것.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비진이 표시의 구조를 잡아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정여를 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자, 을은 또다시 병한테 넘깁니다. 병. 자, 병은 제3자입니다. 제3자는 숨도 안 쉬고 선의 악의로 나누어라. 이렇게 됩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자, 갑의 머리를 분석해 보니까 정여할 의사가, 즉 생각이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다. 이게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요? 불일치하나요? 불일치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비진의 표시가 되려 하면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갑이 알고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고 합니다. 알고. 그러면 알고, 불일치를 알고 정여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걸 알고 정여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비진의 표시를, 그죠?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허위 표시.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거짓말. 허위 표시. 그럼 허위 표시를 갑이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자, 비진의 표시를 다른 말로 뭘 한다고? 단독 허위 표시. 그럼 비진의 표시가 뭡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갑 혼자 알고 했다. 이거를 뭐요? 비진의 표시 또는 단독 허위 표시. 그럼 갑도 알고 을도 알고 서로 짜고 허위 표시했다. 그거는 통정 허위 표시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모르고 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했다. 모르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고 했다. 이거를 우리는 다음 주에 배울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고 했다. 허위 표시. 모르고 했다. 착오. 자, 갑만 알고 했다. 비진의 표시. 갑도 알고 을도 알고 짜고 했다. 통정의 표시. 이 체계가 딱 써야 된다. 머릿속에. 그래서 비진의 표시다.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정여라는 비진의 표시를 합니다. 비진의 표시. 자, 비진의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107조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진이 아님을 알고 했다. 이게 뭐요? 비진의 표시라고. 효력이 있다 돼 있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다. 그럼 예외적으로 무효로 가는 경우가 있네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그리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이 무효를 뭐라고? 상대적 무효. 제3자 보호규정이 있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가지고 훈련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라고. 이렇게 유효. 그러면 유효이면은 을은 권리를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면 을이 권리를 취득한다. 자, 그러면 병은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죠? 그럼 있는 권리를 승계를 하기 때문에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병은 취득한다. 완전 컴퓨터 아닙니까? 수학하고 똑같은데, 그죠? 자, 반대로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갈 수도 있네요. 어떤 경우에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읽어보시고. 갑에게 진의가 없음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는 것은 악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과실, 끈하는 또는. 그래서 악이 또는 과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악이 또는 과실이 돼버리면, 그죠? 악이 또는 과실,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가 되면 을은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가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제3자 보호규정으로 처리됐죠? 자, 제3자 보호규정이 있습니까? 있죠. 사망이 돼 있네. 이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기 때문에 취득하고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을 못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 합격해라. 저도 한 2년 하고 나서는 이제 안 합기다. 하기 싫어서. 지겹다. 상대평가 되기 전에 꼭 합격하시오.
그 올해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강의를 좀 참고 인내심을 잘 따라 결금시키 하셔가지고 올해 꼭 합격하시라고. 이 공부는 오래 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24년 강의했으니까 저 밑에 5만 7천 명이 들었거든요. 그럼 한 방에 합격한 사람, 2, 3년 걸린 사람, 영원히 9천에 떠도는 사람 다 알고 있어. 예? 9천에 떠도는 사람 뭔지 아시죠? 이성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저성 가지도 못하고 걸쳐있는 거. 그죠? 그래 되면 안 된다. 그 9천에 떠도는 사람이 양산 도서관에 가면 천지입니다. 전부 다 6년, 7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시험이 생각보다 혼자서 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 시험 안 나오는 것만 축제에서 파고 있는데 뭐죠? 자, 그래서 이게 유효이면은 권리자 무조건 취득, 무효이면은 선이면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이리 된다고.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악이 또는 과실일 때는 무효이므로 반대로 선의 및 무과실이면 유효. 조문에는 없지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힘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비진리 표시의 핵심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구조를 가지고 사례 문제로 내는 것이 대원칙이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이. 그럼 주로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자,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자, 을은 지금 과실이 없느냐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병은 그거를 전혀 안 따집니다. 민법 전역에서 똑같아요. 제3자는 과실이 있냐 없냐는 안 따진다고. 무조건 선이냐 악이냐 요 가지만 따지고 당사자는 과실이 있냐 없냐까지를 따진다. 주의할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눈을 부라리고 이거냐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 그럼 만약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 을은 권리자, 병은 무조건 취득. 그 다음 을이 악이 또는 과실이면 무효, 그러면 을은 무권리자. 그 다음엔 병은 보호되는 선의는 취득, 보호 안 되는 악의는 불취득. 이래 된단 말이에요. 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악의 또는 과실이냐, 선이냐. 자, 요거는 빼놓고요. 선악에 대해서 누가, 갑하고 을하고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입증.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입증.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항상 입증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지. 무효가 돼야 토지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를 갑이 주장합니다. 갑이 주장하기 때문에 무효 요건인 악의 과실은 갑이 입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을이 선의 무과실을 입증한다? 아니라고. 을이 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토지를 찾아가야 된다고. 오케이? 입증은 항상 누가 한다고? 갑 찾지 말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판사가 만약에 갑하고 을이 재판에 붙었는데 판사 앞에서 갑이 판사님 여기는 비진리 표시라서 무효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럼 판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 그래 네 주장대로 무효네 이래 합니까? 아니잖아요. 무효 요건을 입증하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리 알고 샀잖아. 알고 정여받았잖아. 에? 또는 알 수 있었잖아. 이렇게 입증을 해야 이게 무효로 판사가 인정해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07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107조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첫째, 신분행위.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두 번째,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소송행위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기출이 3번 정도 됐습니다. 3번.
신분행위에 적용이 안 된다. 공법에 적용이 안 된다. 소송 적용이 안 된다는 무슨 뜻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107조가 적용이 된다는 말은 상대방의 선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상대방의 선악에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선악에 상관없이 항상 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이해를 하라고. 예를 들어서 신분행위, 결혼합시다. 자, 갑이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걸 알고 결혼하겠다고 비진이 표시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의 선악에 상관없이 항상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자, 신분행위를 비진이 표시로 하면은 107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된다고? 항상 무효다. 자, 소송행위하고 공법행위를 비진이 표시로 하면은 항상 유효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공법행위는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비진이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요거를 연습시킬게요. 잘 들으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퇴직의 비진이 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뭐를 했다고? 퇴직. 즉 퇴직할 진위가 없음에도 퇴직서를 제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근로자야. 근로자. 이 사람은 을은 회사 사장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갑이 공무원이야. 상관입니다. 국장입니다. 전혀 다르다고 이게. 예. 자, 근로자가 비진이 표시를 했을 때는 107조로 처리한다고. 그때 근로자는 퇴직할 생각이 없음에도 퇴직서를 제출했다면 원칙은 뭐라고? 유효라고. 즉 퇴직이 된다고. 그런데 근로자에게 퇴직할 진위가 없다는 것을 회사 측에서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뭐로 된다고? 무효로 된다고. 그럼 퇴직이 된다? 건속된다? 건속된다. 그리고 107조가 적용된다는 말은 유효로 될 수도 있고 무효로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퇴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퇴직서를 제출했어요. 이때는 107조가 적용되나 안 된다? 안 돼. 이때는 뭐가 된다고? 항상 유효가 됩니다. 이 말은 언제나 공무원은 잘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따져보면 이렇게. 근로자는 까불어도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면. 근데 공무원은 까불면 항상 뭐가 된다고? 잘린다고요. 107조가 적용 안 됩니다. 항상 유효가 돼버립니다. 잘린다고.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 정도 하면은 충분합니다. 충분. 너무 많이 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통정의 표시 하겠습니다. 됐나요? 통정의 표시.